새벽 5시 폐업한 목욕탕에서 불이 켜집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공간을 매일같이 정리하는 여자. 그러던 어느 날 낡은 유리문이 흔들리고 낯선 남자 셋이 들어섰습니다. 여기 찜질방이었나 봐요. 공사 좀 하면 클럽 하나 딱이겠네. 아줌마, 아직 몸매 괜찮으신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욕조 벽면에 손을 올렸죠. 들어올 땐 자유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습니다. 나갈 땐 계획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순간 공기는 스팀보다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묻고 싶어집니다. 그녀는 누구이며 대체 이곳은 어떤 장소였을까요? 지금부터 그날 밤 욕탕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충청북도 음성군 비포장도로를 따라 구불구불 오르면 산 중턱에 웅크린 작은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새신탕이라는 낡은 간판만이 이곳이 한때 목욕탕이었다는 걸 말해주죠. 이미 폐업한 지는 20년 가까이 됐지만 건물은 이상하리만큼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건물 안쪽에서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머리는 짧고 단정하게 잘렸고 옷차림은 군복 같지도 사복 같지도 않은 차림새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욕탕 귀신이라 불렀죠. 정의,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이름보단 작전참모, 준장님으로 불렸고 전역 후에도 누구에게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저 산 아래 마을에서 장을 볼 때도 그녀는 말 없이 계산만 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목욕탕 안은 놀랄 만큼 깔끔했어요. 바닥은 물 한 방울 없이 말라있고 구석구석엔 빗자루, 걸레, 세척도구가 정렬되어 있었어요. 사우나 벽면 한쪽에는 태극기와 낡은 군번줄, 그리고 철제 명패가 놓여 있었죠. 명패에는 작게 새겨진 이름 대한민국 육군 준장 오정희. 정희는 하루도 빠짐없이 목욕탕을 닦았어요. 습기를 없애고 보일러를 점검하고 수건을 개고 물을 데웠어요. 마치 내일 손님이 올 것처럼, 아니, 누군가가 이곳을 침범하길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녀의 동선에는 오차가 없었습니다. 0700 바닥 닦기, 0830 보일러 온도 점검, 1000 CCTV 작동 확인.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컥 오래된 유리문이 흔들렸어요. 마당에 검은 SUV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리더니 담배를 비비며 입꼬리를 올렸죠. 뒤이어 2명이 더 내렸습니다. 셋 다 몸에 문신이 비치고 눈빛이 번들거렸어요. 여기 찜질방이었나 봐요. 구조 괜찮은데? 공사 좀 하면 클럽 하나 딱이겠네. 정희는 안에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마치 얼음이 몸속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오른손은 욕조 벽면의 작은 버튼 근처에서 떨리며 멈춰섰죠. 남자 하나가 욕조 쪽으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뭐 사시는 분인가? 에이, 아직은 몸매 괜찮으신데? 그 말투, 시선, 발걸음.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돌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저 미세하게 숨을 들이쉬고 버튼에서 손을 뗐죠. 들어올 땐 자유지만 그녀는 아주 작게 중얼였습니다. 목소리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깔려 있었어요. 나갈 땐 계획이 있어야 하지. 그리고 욕탕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에는 스팀보다 더 묵직하고 위험한 긴장감이 떠올랐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터질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욕조 타일 위로 먼지 섞인 발자국 셋이 찍혔습니다. 맨 앞에 남자는 짙은 선글라스를 낀 채 기지개를 켰어요. 아따, 이 구조 진짜 끝내주네. 올드한 찜질방 느낌 그대로야. 뒤따라온 두 명은 입엔 담배, 손에는 슬리퍼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조용한 내부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말했죠. 야, 여기 우리 형님한테 보여주면 바로 계약하자. 그럴 텐데. 문 안쪽 바닥에 쪼그려 앉아 바닥 틈을 닦고 있던 정희는 몸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단지 수건을 접는 손놀림이 반 박자 늦어졌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죠. 아줌마, 가장 어린 듯한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주인이세요? 저희가 좀 보고 갈게요. 사업 때문에.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눈동자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묘하게 그 침묵이 셋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죠. 장용두는 정면으로 다가갔어요. 근데 이건 공공건물 아니에요? 방치된 걸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쓸 수도 있잖아. 그는 정희 바로 앞에서 신발을 벗고 양말 바람으로 욕조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고요하던 욕탕 안에 발소리만 또각또각 울려 퍼졌어요. 정희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재는 바닥에 앉더니 농담조로 웃었어요. 이런 데서 아줌마 혼자 뭐 하시게요? 남편이랑 같이 하시던데요. 정희의 손이 한순간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심장을 꽉 움켜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내 다시 천천히 수건을 개기 시작했죠. 박태식이 두리번거리더니 세면대 근처에서 녹슨 금속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무심코 열려고 하자 정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거긴 열지 마세요. 말투는 차분했고 톤은 낮았습니다. 그러나 셋은 동시에 멈칫했어요. 뭔가 서늘한 기운이 목욕탕을 휘감았습니다. 아니, 뭐가 있길래 그래요? 무기라도 들어있어요? 민재가 웃으며 다가갔어요. 그리고 정희의 옆을 지나며 손을 툭 그녀의 팔에 갖다 댔습니다. 에이, 긴장 푸세요.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순간 정희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무서움이 아니라 이제 확인했다는 듯한 확신이었어요. 마치 기다리던 신호를 받은 것처럼 말이죠. 그녀는 조용히 욕조 벽면 아래 고정된 작은 버튼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아직 누르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심스럽게 앉아 욕조 물의 온도를 체크하는 척하며 버튼 위에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보일러 작동은 잘 되네요. 온도는 70도 정도겠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보고 같았죠. 장용두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아니, 이 여자 왜 이렇게 뭔가 무섭냐? 정희는 여전히 시선을 들지 않은 채 중얼였습니다. 이 공간 그냥 욕탕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들어 있었어요. 여긴 내가 설계한 구조예요. 통제 중심 구조. 민재가 장난스럽게 소리쳤어요. 아니 진짜 뭐 하는 사람이야? 군인이었어. 스파이. 설마 북한에서 왔어요? 박태식은 뒷걸음질 치며 정희의 명패가 걸려있는 태극기 쪽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아주 작은 거의 속삭임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정희? 그 이름 본 적 있어.
욕탕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처럼 무언가 위험한 예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자 욕탕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더 이상 수건을 접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욕조 벽면 위에 올려둔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뒷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손놀림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 닦던 타일을 두 번 닦고 수건 개는 각도가 1도 단위로 맞아들었어요. 그녀는 지금 기록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입력됐어요. 입장 시간, 인원, 신체 크기, 음성, 위치. 마치 정밀한 기계처럼 말이죠. 야, 민재, 이쪽 봐봐. 장용두가 욕조 안쪽 기둥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여기 안에 공간 있어. 뚫으면 룸 2개는 나오겠다. 오, 진짜네? CCTV 있냐? 이 집. 민재가 말하며 천장을 흘깃 올려다봤어요. 없지. 누가 여기까지 와서 CCTV를 달아. 민재는 갑자기 핸드폰을 들고 정희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사진 한 장만 찍자. 이거 우리 형님 보여줘야 하니까. 이렇게 딱 욕조 있고 여자 하나 있고 이러면 그림 그려지거든. 박태식은 희죽거리며 웃었어요. 형님이 말했지. 공간은 만들 수 있어도 분위기는 사야 된다고. 정희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슬쩍 허리춤으로 향했어요. 거기엔 오래된 리모컨 크기의 장치 하나가 있었습니다. 버튼은 단 하나, 작고 조용하며 단단했죠. 가슴 속에서 뭔가 차갑게 꿈틀거렸어요. 아줌마, 민재가 카메라를 내리며 다가왔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기 계약하면 리모델링은 우리가 해요. 근데 주인 얼굴이 이쁘면 더 빨리 끝나긴 해요. 그는 정희 옆으로 슬쩍 와서 무릎을 굽혀 시선을 맞추려 했어요. 긴장하지 마요. 형님이 오시면 정식으로 인사드릴 테니까. 그 전에 우리끼리 잘해보자고요. 그쵸? 정희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른쪽 어깨가 살짝 경직됐어요. 그리고 그 위에 민재의 손이 툭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머리 안에서 어떤 숫자가 끝까지 올라갔어요. 타이머였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기회가 끝났다는 표시였죠. 마치 심장이 얼음처럼 굳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무서운 눈 하지 마요. 민재가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아줌마는 혼자 오래 있으면 사람이 이상해지잖아. 우린 도와주러 온 거지. 무섭게 하려는 거 아냐. 장용두는 태극기 아래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이런 거 좋네. 컨셉 잡자. 군 출신, 찜질방 귀신. 이런 스토리 만들면 유튜브 조회수도 잘 나와. 박태식은 사우나 문을 열어 젖히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이건 리얼이다. 냄새도 찐이야. 공사 안 하고 바로 들어가도 되겠네. 정희는 조용히 욕조 옆에 놓인 작은 탁자로 걸어갔어요. 탁자 아래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친 그녀는 그 위에 펜으로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를 적었어요. 19시 47분 입장. 남성 3명. 평균 신장 178. 중간 남성 흉부 오른쪽 문신. 세 번째 남성 오른쪽 무릎 부상 흔적. 욕조 측 구조 관찰. 도면 기록 중. 침입 의도 사업 검토 위장. 성매매 목적 추정. 그녀는 마지막 줄에
굵은 펜촉으로 세 글자를 썼어요. 작전, 개시, 그리고 수첩을 닫은 뒤 조용히 탁자 옆에 고정 벽면을 눌렀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조그만 패널이 열렸고 그 안에는 노트북과 모니터, 배선이 얽힌 통신 장비가 숨어 있었어요. 그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욕탕 안 모든 카메라가 조용히 깨어났어요. 그때였습니다. 박태식이 정의를 발견하고 비웃듯 소리쳤어요. 와, 아직도 손으로 수첩 쓰고 앉았네? 요즘 누가 아날로그로 기록해, 아줌마. 혹시 간첩이세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분 진짜 우리랑 뭐 한번 해야겠어요. 지금은 좀 센 척 하시는데 밤 되면 추워서 사람 찾을걸? 장용두는 대놓고 침을 뱉으며 말했어요. 뭐든 주인 허락보단 먼저 털을 잡는 게 낫지. 우리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 거지. 정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계를 봤어요. 19시 50분. 그리고 벽면 상단의 미세한 구멍에서 칙 하는 소리와 함께 미세한 김이 공기 중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경고는 했어요.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행뿐이에요. 욕탕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제 공기는 더 이상 평범한 공기가 아니었어요. 어딘가에서 숨소리가 울리는 듯했고 조폭셋은 이상하게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민재는 화장실에서 물을 마시다 말고 갑자기 욕탕 입구 쪽을 돌아봤습니다. 야, 근데 문 잠겼냐? 장용두가 대꾸했어요. 뭐, 잠겼어? 손잡이 돌아가는데 문이 안 열려. 이거 자동문 아냐? 정희는 욕조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팔짱을 꼈습니다. 무릎 위엔 수첩이 얹혀 있었고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야, 창문 열어봐. 박태식이 옆문 쪽 창틀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창은 원래부터 고정된 구조였어요. 문도 창도 환기구도 탈출 경로는 없었습니다. 욕탕은 그저 오래된 찜질방이 아니었어요. 함정이자 전장, 그녀의 진지젠디였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감금이야. 뭐야? 민재가 급히 정희에게 다가갔어요. 아줌마, 이거 장난 아니에요. 문 여세요. 지금. 정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들어올 땐 자유였죠? 근데 나갈 땐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아줌마. 정희는 입을 다물고 시계를 봤어요. 19시 58분. 욕탕 천장 한가운데 스피커에서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곧이어 찜질방 내부 조명이 전체 소등됐어요. 방 안은 어두워졌고 벽면 조명만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간 전체가 경고등에 잠긴 듯한 분위기였어요. 세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장용두는 욕조를 넘어 정희에게 소리쳤어요. 야, 장난 그만 쳐. 우릴 왜 가둬? 정희는 의자에 앉은 채 허리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여긴 훈련장이었어요. 육군의 고문 방지, 대응, 훈련소, 심리전, 폐쇄 상황 시뮬레이션. 그게 제 전공이었죠. 뭐라고? 당신들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화가 나고, 불안하고, 무섭죠. 미친 거 아냐? 뭐 이딴 사이코가 다 있어. 박태식이 욕탕 문을 다시 잡아당겼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벽면, 수증기 분사구에서 고운의 김이 피어오르며 순식간에 공간을 뿌옇게 만들었어요. 민재는 갑자기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뭐야? 화상 입겠다. 저그에선 조명 끄고 습도 올리고 우선은 경고, 수위입니다. 정의가 말했어요. 다음 단계는 열자극, 세 번째는 공포 반응. 닥쳐, 꺼져. 장용두가 욕조 안수건 바구니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피하지도 않았어요. 수건은 옆에 떨어졌고 그녀는 그 위에 시선을 줬습니다. 아직 인간적인 수준이에요. 말할 기회도 남아있죠. 우릴 죽이려고? 아니요.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뭘? 정의는 천천히 수첩을 펼쳐 어떤 페이지를 내밀었어요. 거기엔 이런 글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옥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지옥은 물에다. 셋은 그 순간 처음으로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 차가운 기운이 가슴속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박태식은 민재에게 말했어요. 야, 너 아는 거지? 너 이 여자 뭔지 알고 데려온 거잖아. 아니거든? 나 그냥 물건 보러 온 거야. 너 먼저 문 봤잖아. 왜 다친 거 말 안 했어? 야, 그게 내가 왜? 정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열 시작됐네요. 이 다음은 공간에 적응하지 못한 인간이 스스로를 해치는 단계로 넘어가요. 공기 중 습도는 계속 올라갔어요. 벽엔 김이 맺히고 천장에선 물방울이 톡톡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10번째 침입자,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반격. 그녀의 손이 다시 허리춤 장치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그저 위협만 줬습니다. 아직은 기다릴 여지가 있다는 암시였어요. 그러나 셋 중 누구도 그 여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포는 이제 심장보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마치 얼음 조각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끔찍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땀을 훔쳤습니다. 공기는 축축했고 피부는 숨이 막힐 만큼 끈적했어요. 씨발, 진짜 이러다 죽겠다. 야, 이거 경찰 부르면 끝나는 거야. 감금이라고. 박태식은 바닥을 걷어차며 소리쳤어요. 내가 불러봐. 전화 터지냐? GPS 되냐? 세 남자의 눈빛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처음엔 형, 동생이었고, 조금 전엔 친구 같았고, 지금은 서로가 의심의 대상이었어요. 마치 서로의 속을 파헤치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사우나 안쪽 조명이 꺼지고 태극기 앞 작은 모니터에 흑백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영상엔 한 여군 장교가 서 있었어요. 흙먼지 날리는 훈련소. 그 가운데 그녀는 구호 없이 침묵 속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 가장 위험한 적은 내부의 느슨함이다. 정의였어요. 수십 년 전 그녀가 군 내부의 폭력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정식 보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기들의 왕따, 선배들의 조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그녀는 움직였어요. 남편, 강우철 대령은 그 사건 이후 그녀를 처음으로 전우라 불렀습니다. 둘은 같이 작전을 수행했고 결혼 후에도 수색대와 통신부대, 각각 다른 부대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강우철은 갑작스럽게 전방 지뢰지대에서 실종됐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어요. 정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희는 그날 이후 부대에서 전역했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세운 재건 캠프가 바로 이 찜질방 자리였어요. 그녀는 벽면 태극기를 올려다봤습니다. 태극기 뒤에는 오래된 액자 하나가 숨어 있었어요. 불침번 교대표, 여긴 감시소였어요. 정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둘만 아는 비상대피소, 지켜야 했던 자리였죠. 조폭 셋은 숨소리조차 멈췄습니다. 정희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전쟁터에 들어온 민간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예의가 없었어요. 아줌마 미쳤어. 진짜 미쳤어. 민재가 벽을 더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박태식은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야, 우리 그냥 나가자. 이 여자 진짜야. 장용두만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는 거칠게 말했지만 그 눈엔 무언가 알아차린 기색이 스쳤습니다. 정희는 그의 눈을 처음으로 바라봤어요. 정확히 겨눠 쏘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알죠. 이게 게임이 아니라는 걸. 조명이 꺼지고 사우나 안에서 딸깍 소리가 났어요. 그것은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킬 수 없다면 남겨둘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불침번이다. 그리고 시계는 20시 5분을 가리켰어요. 정희는 조용히 다시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판단의 시간이었어요.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결심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 공기가 식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는 20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아무 장치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조명은 여전히 붉게 깜빡였고 공기 중의 습도는 조금 줄어든 상태였어요. 욕탕 바닥엔 민재가 웅크린 채로 앉아 있었고 박태식은 수건 더미 위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장용두만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는 이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누구인지 궁금했죠. 정희가 입을 열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저는 그냥 예의 없는 세상에 남겨진 마지막 불침번이에요. 여긴 전투기지도 아니고 고문실도 아니에요. 그냥 제 남편과 함께 설계했던 곳이죠. 누구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아도 되는 공간. 정희는 천천히 걸어가 박태식 앞에 섰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 공간을 지배할 고지라 여겼어요. 자신보다 약하다고 여긴 사람을 쳐다볼 때 나오는 그 시선, 익숙해요. 그녀는 박태식에게 종이 하나를 건넸어요.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물에는 습관입니다. 습관은 언젠가 폭력이 됩니다. 정희는 이번엔 민재 쪽으로 갔어요. 당신은 따라왔죠. 그러나 손을 뻗었고 몸을 기울였고 이 공간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누구보다 가벼웠고 그만큼 책임도 가볍다고 믿었겠죠. 그녀는 그 앞에 조용히 수건을 놓았습니다. 이 수건은 예전에 부하들이 작전 전 마지막으로 닦던 수건이에요. 당신은 이제 스스로 무엇을 닦을지 생각해봐야죠. 마지막으로 정희는 가만히 장용두 앞에 섰어요. 장용두는 정희의 눈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장사하려 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거라고도 생각 안 합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꽁꽁 얼어있던 마음 한 구석이 살짝 녹는 것 같았습니다. 물에는 폭력이고 폭력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그걸 제대로 깨달았으면 됐어요. 욕탕의 문이 찰칵 하고 열렸어요. 별다른 효과음도 무서운 연출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물쇠가 풀렸고 습기 가득한 공기가 바깥 찬 공기와 섞일 뿐이었어요. 이제 나가세요. 이 공간은 당신들 것이 아니에요. 세 남자는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도 정의를 흘겨보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는 손이 떨렸고 그들의 발자국은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정의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수건을 개기 시작했어요. 욕탕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벽에 걸린 명패를 바라봤어요. 대한민국 육군 준장 오정희. 그 아래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단 한 사람의 별이 지키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미동도 없었어요. 단지 욕탕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날 이후 욕탕 귀신이라 불리던 여인은 다시 세상과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귀신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불렀어요. 별 하나의 여인. 마치 밤하늘을 지키는 고요한 별처럼 그녀는 그곳에서 계속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자주 있습니다. 오래된 공간도, 조용한 사람도, 그리고 무엇보다 예의라는 가치를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물에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누군가의 경계를 넘는 폭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에서 조용히 맞서고 있죠. 지금까지 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당신 마음을 뒤흔들 이야기로 찾아올게요.